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예, 매일 운전하면서 영상을 찍다가 오늘 한번 앉아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 부동산 투기 어린이가 인생을 좀 전환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는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부동산 투기 어린이들이 인생을 좀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는. 뭐 주식 투자도 있고 뭐 투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주식 뭐 배당 투자가 안전하다. 그다음에 뭐 종신보험을 들어야 된다. 변액연금을 들고 무슨 옵션 투자, 환치기 투자 뭐 여러 가지 투자가 있죠. 저는 뭐 외환 투자는 안 해봤지만 주식 투자는 대중적인 것이니까 해봤죠. 수익이 났을까요? 무조건 손해입니다. 주식은 무조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부동산에 한 70% 박아놓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체를 못해. 그래서 이 30%를 한번 주식으로 한번 굴려본다. 자, 유일무이한 원칙은 뭡니까? 돈 많은 놈이 돈을 벌게 있는 시스템이에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돈을 많이 투자할수록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금액대가 클수록 큰 물건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식도 마찬가지야. 주식도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 뭐 몇백 주 갖고 돈 벌겠어요? 몇천 주, 몇만 주 사가지고 단돈 1,000원만 올라도 이 몇만 주를 한 방에 곱하면 수익이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야지. 우리 투기어린이들 같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은 큰 돈인가요? 몇백만 원 이 수준으로 투자해가지고 주식으로 뭐 소소한 뭐 주가 상승의 효과를 얻은다. 이래가지고 부자가 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식으로 돈을 투자를 해서 얻게 되면 어느 정도 그것을 따로 인출을 해가지고 부동산을 사면 수익으로 남죠. 그런데 주식 투자의 단점이 뭡니까? 주식 투자로 돈을 벌면 반드시 재투자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조금 주식 투자에 도가 트거나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신 분들은 이제 깨닫게 되죠. 돈을 벌게 되면 절대로 재투자 주식 다시 매수를 하면 다 날리는구나. 이런 인생 공부를 하게 되죠. 주식으로 돈 벌면 다시 주식을 사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5분간만 갭 투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도 뭐 갭 투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했었는데 시간이 짧아가지고 자, 오늘도 간단하게 뭐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갭 투자가 지금 현재 망조가 들었죠. 뭐 역전세가 심하다. 특히 신문이나 뭐 뉴스에서는 막 몇십 채를 갭 투자 하신 분들이 뭐 경매를 일망타진 당했다. 뭐 몇십 채가 경매로 나왔다. 역전세의 그 폐해다. 그 다음에 갭 투자의 폐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뉴스에서 집중 보도를 하시죠. 자, 이런 게 대중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면 갭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죠. 그래서 뭐 갭 투자는 가장 천박한 투자 방식, 뭐 투기꾼들이 하는 방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것은 결과론적인 거예요. 이렇게 역전세가 심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크게 당하고 경매 당해버리고 이런 분들에게는 아마 공포로 다가오겠죠. 그리고 갭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갭 투자를 안 하게 되고 뭐 갭 투자가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지금 현재 최근에 저도 뭐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역전세가 지금 3건이나 물려가지고 엄청나게 개고생했죠. 이건 현실이에요. 역전세 나는 그리고 갭 투자의 폐해는 현실이라는 거죠.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이 박종수 저자 있죠. 나는 뭐 갭 투자로 뭐 300채에 집중이 되었다 이 책을 써가지고 2년 전인가요? 1년 전인가요?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렸죠.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그런데 이 갭 투자를 지금은 할 수 있냐? 없냐? 그리고 갭 투자를 해야 되냐? 지금 저는 이 저자가 있잖아요. 박종수 저자가 안 죽고 살아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한번 다음 카페를 한번 가봤어. 그런데 2019년 상반기부터 뭐 역전세 시대의 무슨 투자 노하우인가요? 이걸 지금 뭐 세미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워낙 뭐 회원들의 뭐 부동산까지 해서 뭐 3,000채인가요? 몇천 채를 관리하고 있다고 하시죠. 아마 역전세 날을 맞이해서 아마 위기감 때문에 이런 강의를 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박종수의 책을 저자를 한 5번 이상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잘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갭 투자에 대해서는 나쁜 관념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우리 투기 어린이들에게 있어서는 유일무이한 투자 방식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지금요, 그 문재인 정부가
기존 정부 같은 경우는요, 이 부동산 시장은요, 가진 자들의 발언권이 원래 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거나 약간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혼란 상태에 빠지면 가진 자들이 말이 많아. 경기가 어떠니? 그리고 특히 경제신문들 있죠. 이 신문들은 건설사 광고로 먹고 살잖아요. 분양 광고로 먹고 살고. 자, 매일경제나 한국경제신문 한번 펼쳐보세요. 전부 다 상가 분양 광고고, 전면 광고는 전부 다 건설사에서 제공하는 분양 광고 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신문들이 먹고 살려면요, 건설 경기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건설 경기가 좋아야지 국가의 그 세금 수입 구조도 전부 다 주택 매매 거래, 상가 매매 거래, 이런 부동산 거래로 인한 세금,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뭐 이런 거래세, 부동산 거래세로 우리나라에 뭐 한 30% 이상 된다잖아요. 세금의 그 수익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부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약간 침체가 되면 거의 반복적으로 재정 부양책을, 부동산 부양책을 펴고, 또 너무 호황이면 이렇게 약간 억제책을 펴는 게 거의 공식이다시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책들이 전부 다 이런 사이클,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부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기반해서 책 내용들을 집필을 하신 것 같아.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는 지금 지난해에 서울 부동산이 폭등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가진 자도 불만이고 못 가진 자도 불만이고 무주택자도 불만이었어요. 왜? 무주택자는 원래부터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그냥 막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컨트롤 못한다 하고 욕하고, 수도권, 서울은 아니고 수도권에서 집 한 채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 버리니까 서울에 진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또 욕하죠. 그리고 서울에서 부동산 한 채씩 갖고 있는 사람은 기분 좋았겠죠. 그런데 인간의 탐욕이라는 건 한도 끝도 없죠. 서울에서 한 채 더 갖고 싶은데 서울 가격이 또 올라 폭등을 해. 두 채를 갖고 싶은데, 그러니까 또 불만이야. 그러니까 서울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무주택자도 불만, 수도권에 집 갖고 있는 다주택자도 불만, 서울에 부동산 갖고 있는 1주택자도 불만, 다 불만인 거야.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었죠. 강력하게 대출 규제를 했죠. 제가 오늘 전세 이야기, 전세, 갭투자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말이죠. 지금 뭐 약관 대출까지도 규제를 한다고 하잖아요. 약관 대출부터 해서 개인 사사로운 대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동차 담보 대출부터 해서 모든 대출을 앞으로 DSR이라든가 DTI, 대출 규제로 포함시키겠다는 거야. 앞으로 이 제도라는 게 한 번 생기면요, 바꾸기가 힘들어요. 이 문재인 정부 자체가 약간 서민들이라든가 무주택자들, 50%는 실소유자들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에. 이 무주택자들의 목소리를 약간 들어주는 그런 정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규제를 아주 강하게 하고 재정 건전성을 꾀한다는 목적 하에서 대출 규제를 아주 억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계부채 뭐 이런 것까지 컨트롤을 하겠다,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대출을 극도로 억제한다는 거야. 지금 뭐 어젠가요? 시중은행의 이 DSR 규제, 강화된 대출 규제,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 강화된 제도를 전부 다 통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해보면요, 대출 안 해줍니다. 전혀 안 해줘. 돈 있는 현금 부자들이 앞으로는 돈을 진짜, 돈 있는 놈들이 돈 먹는다고 앞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투견이들은 더 이상 벌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듭니다. 대출 안 해줘요. 물론 무주택자는 인생의 역전을 할 수 있는 청약시장이 있지만 부동산 투기 어린이들이 한번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대출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 갭투자를 말하는 거예요. 갭투자는 유일한 희망인 거야, 우리 부동산 투기 어린이들한테는. 어쩔 수 없어. 뭐 갭투자가 아주 나쁜 의미가 있죠. 뭐 투기적인 의미가 있다. 목사님 무슨 뭐 역전세난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경매당하고 있는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정하죠. 그러나 우리 부동산 투기 어린이들에게는 갭투자, 전세 레버리지, 그러니까 인생을 좀 전환시킬 수 있는 투자 방법으로 우리 부동산 투기 연예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한 타인의 이런 자본을 담보로 할 수 있는 대출이잖아. 타인의 자본 자체가. 그래서 우리 부동산 투기 연예인들에는 갭투자가 유일한 투자 방법일 뿐이다.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시간에 한번 갭투자 이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수도 카메라가 너무 짧네요.